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밥 200g, 닭가슴살 200g 이렇게 3번 먹는 거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게 요렇게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정말 안 좋은 식단이긴 해. 근데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밥 200g, 닭가슴살 200g 이렇게 새끼인데 일단 칼로리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칼로리 계산을 해보는데 밥 200g은 290칼로리, 그 다음 닭가슴살 200은 한 200칼로리에 단백질 45g이에요. 그래서 이 끼니 자체는 단백질이 되게 높아. 단백질이 되게 높은데 뭐가 문제냐면 새끼를 먹어봤자 1470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요런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초대사량이 한 1400 정도 나와. 그러니까 인바디를 측정하면 거기 기초대사량 나오잖아요. 그래서 1400 정도 나오는 사람이 근육 증가가 아니라 다이어트용으로 할 만한 식단이에요. 다이어트용으로. 그러면 동면중님 이상하다. 동면중 알못이네. 난 저렇게 먹었는데도 몸 좋아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뭐냐면 근육량이 정말 작은 사람들 혹은 키나 체격이 굉장히 작은 사람들이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요건 제가 동면중 운동도우미인데 여러분들이 근육량이랑 체지방률을 입력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마다 키마다 적정 근육량이 다르기 때문에 골격근량 그게 다르기 때문에 180 넘으신 분들은 30 중반 나와도 부족할 경우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근육량이 낮고 체지방이 높은 요 군에서는 저렇게 먹어도 몸은 좋아져요. 몸은 좋아져.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막 엄청 효율적이진 않아요. 효율적이진 않은데 여기서는 좋아져.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성장을 하고 근육량이 이제 보통 수준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성장 속도가 확 떨어져요. 근육량이 잘 증가가 안 돼. 그래서 아닌데? 보디빌더 분들도 저렇게 드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있는데 보디빌더 분들은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먹어. 그러니까 밥 200g, 닭가슴살 200g을 3번 먹는 게 아니라 4번, 5번 이렇게 많이 먹거나 아니면 양 자체를 더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그 보디빌더 분들 식단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는 거 있는데 그거 솔직히 말해서 좀 잘못된 거나 아니면 와전된 게 좀 있어요. 제가 그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는데 이제 되게 유명한 보디빌더 분 식단으로 해서 돌아다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정말 대표적으로 잘못됐어. 그 한 끼니당 닭가슴살 100g씩 드신 건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편집부에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궁금하죠? 저는 그럼 몇 끼나 먹을까요? 근데 일단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키가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86cm, 뭐 189cm 이러신 분들은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더 많이 먹어야 돼. 제가 우스갯소리로 키가 막 186, 189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닭가슴살 200g, 뭐 밥 200g 이렇게 먹는다라고 하면 키 압수한다라고 해요. 한 키 진짜 한 14cm, 한 15cm 정도? 요 정도는 이제 떼 가야지 한 그 정도 이제 좀 될까 말까 한다. 왜냐하면 체격이 크면 그만큼 더 먹어야 돼요. 체격이 크면.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해하시고 그래서 동면중이 그러면 그래서 얼마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4끼를 먹었을 때 거의 2000칼로리 정도 돼요. 단백질은 이제 180g 정도 나오죠.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1400 나오는 사람들이 할 만한 식단이에요. 근육 증가로. 그럼 기초대사량이 1400? 이 정도면 진짜 체격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체격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여성분들이 1400 정도가 나와요. 기초대사량이. 남성분들은 웬만하면 170, 180 정도가 나와요. 기초대사량이.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키가 크신 분들은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게 한 끼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한 끼 차이가 지금 500칼로리 정도가 차이 나고 단백질량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끼니를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게 끼니가 늘어남에 따라서 단백질은 너무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면 칼로리가 지금 빵꾸나 있는 식단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근육 증가가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감소된 영양 섭취랑 유산소 운동이 붙어요. 여기서 체지방 감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체지방 감소할 때 웨이트 트레이닝은 뭐예요? 근손실 방지야. 근손실 방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잘못된 식단으로 많이 하시는 게 대표적으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그 다음에 감소된 영양 섭취를 동시에 해요. 그럼 이게 왜 안 좋냐면 근육 증가도 안 되고 체지방 감소도 되게 애매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소된 영양 섭취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해서 근육 증가가 잘 안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근육량이 정말 작은 사람,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감소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줘야 돼. 동면중님, 저는 근육량 증가랑 체지방 감소를 동시에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먹으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줘요. 그럼 근육 증가가 되죠. 근육 증가가 되죠. 그러면 유산소 운동으로 순수하게 살을 빼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림매스업이라는 게 난이도가 높아. 왜냐면 유산소 운동으로만 체지방을 빼야 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이나 운동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러기 때문에 힘들어서 뭐 근육량 증가할 때 근육량 증가하고 체지방 뺄 때 체지방 빼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죠. 그래서 그러면 동면중 이 충분한 영양 섭취라는 건 도대체 뭔가요? 그냥 막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한 영양 섭취라는 거는 충분한 칼로리랑 충분한 단백질 섭취예요. 동면중이 왜 충분한 칼로리예요? 그러면 왜 충분한 칼로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3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요 3대 영양소는 뭐예요? 칼로리를 내는 애들이에요. 칼로리 내는 애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애들인데 단백질은 따로 빼요. 얘는 사실 칼로리로 쓰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칼로리로 쓰일 수 있는데 걔가 메인 역할은 아니야. 걔가 메인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의 근원은 탄수화물과 지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수합이 가능해요. 왔다 갔다가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는 게 가능하고, 그 반대로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 물론 얘네들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조금은 위험할 수는 있어요. 뭐 지방을 전혀 안 먹는다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굉장히 줄여버린다던가 엄청 줄인다던가, 그러면 그 식단의 이름이 있죠. 뭐 케톤 다이어트라든지. 근데 어느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괜찮아요. 당연히 괜찮아. 그래서 요 식단의 문제가 뭐였어요? 아까 봤던, 요 식단의 문제가 뭐였어요? 요 식단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는 칼로리가 문제인 거예요. 충분한 영양 섭취를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성장은 안 되는 거야. 충분하게 단백질은 먹는데. 그럼 여기서 왜 충분하게 우리가 칼로리를 못 섭취할까? 보면 닭가슴살 때문이야. 사실 닭가슴살이 지방이 얘가 너무 적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칼로리를 섭취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왜 우리가 사실 닭가슴살을 먹냐고 하면, 옛날 그 올드 패션 분들이죠. 보디빌더 분들 같은 경우에 닭가슴살이 제일 쌌어요. 지금도 닭가슴살 우리가 제일 싸. 고기,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렴한 단백질 근원으로서 닭가슴살을 선택을 해요. 우리나라가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는 이유가, 단백질 보충제는 가격대가 여기에요. 여기야. 대부분의 단백질 보충제들이 닭가슴살 가격대이고, 조금 뭐 비싼 애들, 뭐 신타라든지 아니면 옵티마 하이드로웨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돼지고기고, 돼지고기에서도 거의 앞쪽 부분이에요. 그냥 가성비가 저렴해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우리가 먹는 이유가 사실 지방이 적어서예요. 근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했죠.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서 꼭 닭가슴살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닭가슴살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외에 칼로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른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동면중님, 저는 그러면 식단을 짤 때 그럼 그냥 밥으로 칼로리를 채우면 안 되나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고 닭가슴살 먹고 그렇게 해서 식단해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짤 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은 가져가 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가장 베스트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밥식 문화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가져가 주는 게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땐 글리코겐 회복에 좋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이어트라든지 뭐 할 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주면 좋긴 좋아요. 회복이 잘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아닐 때는 막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실 우리나라 식단 자체가, 운동하는 사람들 자체가 지방을 그냥 안 먹으려고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가 지방 섭취량을 처음부터 줄여버리면 우리가 그냥 평소에 있을 때 지방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줄이면 나쁜 식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밥 200g, 닭가슴살 200g 이렇게 먹으면서 지방 섭취량이 만약에 매우 적다. 그러면 지방 사용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디빌더 식단을 보통 이 끝자락에서 많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이어트를 하면 이게 만약에 2000칼로리를 내가 먹는다. 그럼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 2000칼로리가 아니야. 점점 줄여 나가야 돼요. 이래야지 그 다이어트 속도가 유지가 돼. 그래서 칼로리는 처음에 지방을 줄여요. 지방을 줄이다가 어느 정도 지방이 줄어들면 그때부터 탄수화물을 같이 줄여요. 왜 탄수화물을 늦게 줄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글리코겐 회복에 탄수화물은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탄수화물 섭취량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지 컨디션 유지랑 웨이트 트레이닝 수행 능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줄여주다가 이제 끝자락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지방이 거의 없지. 그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처음부터 지방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밥 200g, 닭가슴살 200g 이 식단이 왜 안 좋냐면 결국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기 위해서 밥을 더 많이 먹어주거나 근육 증가를 위해서는 밥을 더 많이 먹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칼로리 급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밥 200g, 닭가슴살 200g 이렇게 3번 먹는 걸로는 근육 증가는 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만약에 근육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내가 얼마큼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좀 한 번쯤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남의 식단을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는 한 번쯤은 계산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랑 나의 몸무게나 키나 체격이나 활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먹으면 되지 않나? 그냥 그건 평균값이에요. 그건 평균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싶을 때는 이제 나한테 맞는 영양 섭취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